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B&R 인버터 제품 중에 이제 아코포스 인버터라고 하는 이 아코포스 P66 제품, 요 아코포스 P66 제품을 한번 뜯어보고 한번 상태도 한번 보고 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이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오는 이제 받게 되는 초기 포장 상태거든요. 이게 뭐 오더 넘버 같은 것도 적혀 있고, 뭐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그냥 평범하게 온 것 같아요. 뭐 이게 깨지는 제품이고 뭐 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뜯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당겨서 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박스 자체에도 이걸 좀 쉽게 뗄 수 있게 이렇게 점선 표기로 돼 있어요. 뜯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약간 유럽계 제품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한쪽을 접을 수 있게 해서 한 면이 위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이제 스티커, 이제 경고 스티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마운트가 들어있네요. 조립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설치 가이드 같은 걸로 보이는 뭐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엄청 넓게 계속 펴지거든요. 뭐 제품에 대한 뭐 설치 가이드라인이나 뭐 경고 문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2층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제 인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아코포스, 이제 B&R의 이제 아코포스 이제 인버터 제품이고요. 아코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면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제 인버터 제품이에요. 평범하게 이제 인버터 제품입니다. 뭐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 같은 것도 보이고요. 상단에는 뭐 어떤 뭐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기능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를 뜯어도 되는 거 봅니다. 일단 뒷면이 완전 면이에요. 그래서 이 강철 같은 거 알루미늄인지 강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양은 알루미늄인 것 같거든요. 네,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좀 가벼워요. 그래서 요 뒷면이 깨끗하게 면이라서 그 채널 같은 곳에 꽂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m 사이즈에 이제 홀이 나 있고 여기는 마운트 할 수 있게끔 걸 수 있는 형태의 두 가지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홀을 내 가지고 이렇게 치부를 해야 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옆면에는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이 마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앞에도 이제 뭐 위험하다고 덴저라고 하고 이제 B&R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품은 아코포스 인버터라고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를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보면 뭐 ESC라고 이제 뭐 취소 나가는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상단에는 이제 실세거먼트로 어떤 표기를 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면을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보면 뭔가 잠금 장치 같은 형태의 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위로 올리면 탁 올라가요. 살짝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제품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열리게 되면 이제 내부에 이제 어떤 단자들이나 그다음 어떤 배선도 같은 것도 있네요. 요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었던 요 잠금 장치 키가 요 놈입니다. 요 놈을 이렇게 상단으로 올리고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왼쪽 뚜껑에 보면 적혀 있는데 컨트롤에 대한 어떤 배선도가 다 표기가 되어 있네요.
DI, DO에 대한 뭐 배선도 같은 것도 있고, 아날로그 10V, 그 다음에 암페어로 되는 거, 출력에 대한 것도 있고, 릴레이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는 게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DI라고 PTC라고 하는 거니까 온도 센서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STO는 이제 유럽에서 쓰는 그 세이프티 관련된 단어고요. 이제 싱크인지 소스인지 뭐 타입을 정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 그 다음에 소스 타입으로 해서 총 3가지의 타입이 있다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상단에 있는 요놈이 이제 NPN과 PNP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싱크와 소스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놈이 이제 요 조그만한 요놈이 이제 PTC 센서로 할 건지 DI 6번으로 받을 건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릴레이 단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 입력 컴 있고, 아날로그 입력 이제 하단에 DQ라고 하는 요놈이 이제 여기 있네요. AQ 요놈이 아날로그 출력이고, 여기 DI 뭐 1, 2, 3, 4, 5, 6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디지털 입력 부분이고, DQ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 디지털 출력 부분이고, 접지가 있네요. PE. STO와 P24가 이렇게 쇼트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를 항상 붙여놓고 있다가 혹시나 필요하면 빼서 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신적인 RJ45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통신용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에 여기에도 잠금 장치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짝 누르면서 앞으로 당기니까 이게 빠지는 것 같아요. 살짝 누르면서 앞으로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할게요. 안 보였네.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쏙 빠지면서, 네, 이렇게 쏙 빠지면서 이제 아래 하단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단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200V를 입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고, 요 아랫단에 보니까 모터 마크가 있어요. 경고하고 모터 마크가 있어요. 요거를 뜯어가지고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요렇게 이런 걸 살짝 뜯어보면 단자 2개가 있어요. 여기가 L1, L2라고 적혀 있네요. 이 안에 깊숙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안쪽에 아래쪽 하단 부분에 아주 깊숙하게 적혀 있는데 L1, L2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도 살짝 빼보면 요놈이 다시 쏙 빠지는 거 보네요. 하여튼 뜯어버려야 되나 보네요. 뜯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3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엄청 손대기 어렵게 해놨네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살짝 누르면은, 여기를 살짝 누르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살짝 누르고 살짝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쏙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UVW로 적혀 있어요. UVW로 적혀 있고, 여기가 이제 L1, L2라고 아래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L1, L2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다가 주전을 입력하면 여기 모터를 연결하면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뜻인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단자는 DC와 관련이 있는, DC 부스바 쪽에다가 다 다는 이유는 이제 그 저항 레지스터를 달 때는 이제 DC 부분에 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뜯어서 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제 연결하는 부분, 단자 부분하고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 주전원을 넣는 부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 배선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상단 오른쪽 부분에 있는 잠금 마크를 위쪽으로 옮겨서 해제하고 뚜껑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잠금 마크를 또 눌러서 살짝 당겨가지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부분 살짝 눌러서 당기면 또 같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제하고 준비해 놓은 상태에 이제 주전원선 L1하고 L2 그리고 접지까지 준비해서 단자를 풀고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전원 단자라고 했죠? 먼저 볼트를 풀어 놓겠습니다.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풀어 놓고 L1과 L2를 집어 넣겠습니다. 사이즈는 1.5 스퀘어에 이제 3Y 사이즈고요. 집어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갑니다. 집어 넣고 쪼을게요. 꽉 조아줍시다. 전기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접지 단자가 있죠. 접지 단자. 접지 단자도 풀어서 집어 넣을게요. 접지 단자도 살살살살 풀어서 다시 집어 넣겠습니다. 조전원 쪽을 꽉 잡아서 해주고요.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 모터단도 미리 풀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220V용 SPG 제품입니다. 모터는 이 모터를 한번 달아볼게요. UVW로 흑색, 백색, 회색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UVW 순서대로 집어넣을게요. U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W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단자대가 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 보이니까 U V W 뚜껑을 살짝 닫고 힘을 줘서 UVW를 살짝 조아줄게요. 자, 꽉 조아졌는지 다시 한 번 더 당겨서 확인해보고 UVW가 정상적으로 달려있군요. 여기 있는 요 작은 놈부터죠. 작은 놈부터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해서 끼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케이블이 위아래로 단이 생겼죠. 굉장히 보호는 잘 되게 돼 있네요. 안전하게 돼 있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잡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레디라고 뜨면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기본 세팅 상태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10V의 아날로그 입력을 받고 DI-D2, DI1, DI2에 있는 정역 회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세팅으로는 50Hz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220V 이제 50Hz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는 220V 50에서 60Hz 겸용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아날로그 입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10V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AI1에다가 먼저 넣어주고요. 아직 전원이 없으니까 먼저 넣으면 없는 상태에서 연결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
10V 있는 부분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줄게요. 살짝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쪼아주게 되면은 이제 10V가 바로 들어가게 되죠. 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60Hz, 50Hz, 기본 세팅인 50Hz로 바로 회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살짝 옮겨놓고 다른 또 선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DI1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놓고 쪼아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4V가 닿게 되면은 저절로 회전을 하겠죠. 정회전을 돌아라는 신호가 갈 테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얘를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살짝 들어 올릴게요. 레디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놈을 제가 24V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0Hz로 바뀌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50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50rpm으로 50Hz로 회전하고 또 해제하면 디엑셀레이션이라고 뜨면서 디엑셀레이션을 하고 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들어서 글자가 보이게 할게요. 24V를 제가 인가하게 되면 50Hz로 회전을 하게 되고 제가 이걸 풀게 되면 점점 느리게 이제 디엑셀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레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려면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반대 방향도 되겠죠. 정방향으로 엑셀레이션으로 50Hz로 돌다가 해제를 하면 디엑셀레이션으로 천천히 떨어진다. DC라고 뜨죠. 디엑셀레이션을 한다는 소리죠. 다시 한 번 더 쭉 내리면 이런 식으로 DCD 이런 식으로 뭐 디엑셀레이션을 했다라고 뜨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 상태라고 해요. 전기를 넣자마자 되어 있는 기본 세팅인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신호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헤르츠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I1과 DI2를 이용해 가지고 정회전과 역회전을 확인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버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배선은 일단 최소한의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하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세팅을 이용해 가지고 정방향으로 하고 역방향으로도 움직이는 동작을 볼 수 있는 기본 상태의 배선과 기본 상태의 동작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일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